남미, 라틴 아메리카에는 이념과 정책 기조가 다른 두 개의 동맹이 있습니다. 이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에 맞서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동맹.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 네 나라가 만든 태평양 동맹입니다. 이 태평양 동맹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Estoy convencido de que este acuerdo es uno de nueva generación que va a permitir que nuestros países tengan una mayor integración, compartan un mercado de más de 210 millones de consumidores.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2억 1천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이 거대한 시장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맹은 이념과 보호주의를 내건 기존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르코스루를 대체할 정도로 확장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대륙과의 협력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요? 남미의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전식 특파원. 네, 상파울루입니다. 지난주에 콜롬비아에서 태평양 동맹이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이 파격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동맹은 중남미 4개 나라, 즉 멕시코와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지난해 6월 창설한 지역 경제 통합체입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칼리에서 다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출범 1년도 안 돼 혁신적인 조치들을 담은 칼리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중미의 선진국 코스타리카를 5번째 정회원국으로 승인했고요. 역내 교역상품 90%에 대해 다음 달까지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수년 내로 100% 무관세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가나와 아시아의 싱가포르에 각각 지역 거점 역할을 할 4개국 공동대사관을 설치하고 태평양 동맹 비자를 신설해 제3국 국민이 4개 나라 중 한 곳에서 비자를 받으면 4개 나라 모두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4개 나라를 살펴보면 이 중남미에서 경제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들이에요. 이 태평양 동맹 통합 시장 규모와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요? 태평양 동맹은 무엇보다 현재 중남미 대륙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신흥 경제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우호적인 게 특징인데요. 4개 나라 통합시장의 소비 인구는 2억 1천만 명, 역내 GDP 합계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중남미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거대 시장들에 이어 세계 8위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 경제 강국들과의 교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Y estamos mirando hacia el Asia-Pacífico como uno de los motores, como el motor más importante de crecimiento en el planeta.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이제는 멕시코를 비롯한 이 태평양 동맹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활기가 있는 곳이죠. 이 박 특파원, 그래서 그런지 칼리 정상회담에 이 회원국 말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군요. 이 회원국이 늘어나는 건가요? 태평양 동맹은 회원국과 업저버국 이렇게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태평양에 접해 있어야 되고 2개 회원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비태평양 통틀어 9개 나라가 업저버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 7개 나라가 추가돼 모두 16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이제 코스타리카가 사실상의 회원국이 됐고요. 파나마도 곧 그 대열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연해 있고 또 이 회원국인 칠레,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옵저버에서 왜 빠졌죠? 앞서 중남미 태평양 동맹은 아시아 시장과의 접촉을 대폭 확대하는 게 전략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칼리 정상회담 동안에 외무차관을 비롯한 40명의 대표단을 콜롬비아에 파견해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オブザーバー国として
連携をしていきたいと、積極的に関わっ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現在加盟を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まだ決めておりません。 반면 우리나라는 칠레와 페루 그리고 의회 비준을 눈앞에 둔 콜롬비아까지 세계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빠져 있는데요. 정부 교체기에다 우리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등과 맞물려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미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메르코스루 남미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이 메르코스루도 완전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거든요. 태평양 동맹은 메르코스루와 좀 다를까요? 네,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설립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의 대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강타한 좌파 바람 속에서 시장 주도의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가 득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인 동지애를 중시하는 이념 공동체로 변질됐고 특히 지난해 파라과이의 좌파 대통령 루고 탄핵 사건을 계기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노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Más práctica, con objetivos mucho más claros, más enfocada hacia los empresarios, menos política, pero no desde el punto de vista de los empresarios, si me das a elegir. 현재 양진영은 회원국 수를 늘리면서 새 분리기에 들어갔는데요. 뚜렷하게 다른 정치 색깔과 정책 기조 때문에 적자는 경쟁과 긴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전식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미라는 공통의 역사와 지역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두 동맹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가진 중남미의 태평양 동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